안녕하세요. 과학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 완전한 무 속에서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딱 튕기는 시간, 그보다도 무한히 짧은 순간에 우주 전체 에너지가 모든 물질이, 모든 공간이 단 하나의 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점의 크기는 원자핵보다 10의 33제곱배 작았습니다. 온도는 10의 32제곱 켈빈, 물리학이 붕괴되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공기 속 산소 원자 하나하나가 모두 그 폭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빅뱅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를, 우주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은 바뀔 겁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빅뱅을 배우셨죠?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생겼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외웠죠. 근데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폭발이 일어나려면 폭발할 공간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가 생겼다는 게 말이 되나? 빅뱅 이전에는 대체 뭐가 있었나? 138억 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머릿속에 걸린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물리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오늘은 그 최전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답할 세 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빅뱅은 정말 폭발인가? 폭발과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우주는 무에서 탄생했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서 왔나? 세 번째, 우주는 왜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먼저 가장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고요?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주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이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마치 북극의 북쪽은 무엇이 있나?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방향이 의미를 잇는 거죠. 스티븐 호킹은 이걸 경계 없음 가설로 설명했습니다. 시간은 우주의 시작점에서 마치 지구의 남극처럼 더 이상 뒤가 없이 끝납니다. 빅뱅 직후 첫 번째 시대를 플랑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이 숫자가 얼마나 작냐면 1초를 1조로 나누고 다시 1조로 나누고 다시 1조로 나누고 다시 1조로 나눈 것보다 더 짧습니다. 이 시대에는 현대 물리학의 모든 공식이 붕괴됩니다. 중력, 전차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자연의 네 가지 힘이 하나로 합쳐진 초대통일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인류에게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두 이론인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 순간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을 해결하는 이론이 바로 양자중력 이론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빅뱅 직후 눈 깜짝할 사이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것을 우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팽창했냐면 원자핵보다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전체 크기에 맞먹는 수준으로 팽창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예요. 빛보다도 훨씬 빠르게 팽창했어요. 잠깐, 빛보다 빠르다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아무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물질의 이야기예요. 공간 자체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습니다. 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이론은 세 가지 오래된 수수께끼를 단번에 설명합니다.
왜 우주는 어느 방향을 봐도 거의 같아 보이는가? 왜 우주는 그렇게 평탄한가? 왜 자기 홀극이 관측되지 않는가?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 우주는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기 시작하고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고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쿼크와 반쿼크가 쌍으로 생겨났다가 다시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하나 일어나요. 쿼크와 반쿼크가 10억 대 1 비율로 생겨난 겁니다. 그 아주 작은 불균형이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입니다.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빅뱅 후 약 1초, 우주의 온도가 100억 켈빈 아래로 내려가면서 중성 미자가 분리됩니다. 약 3분 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수소핵과 헬륨핵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빅뱅 핵 합성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75%, 헬륨 25%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전자가 원자에게 잡힙니다. 비로소 수소와 헬륨 원자가 완성됩니다. 이 순간 우주는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빛이 지금도 우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데 옛날 TV를 켰을 때 나오는 잡음의 약 1%가 바로 그거예요. 138억 년 전 신호가 당신의 TV에 잡히는 겁니다. 그 이후 약 2억 년 동안 우주는 어두웠고 별도 은하도 없었어요. 수소와 헬륨가스만이 중력에 이끌려 서로 뭉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최초의 별이 점화됩니다. 우주의 암흑이 거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빅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거대한 폭발, 불덩이,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미지.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거든요. 일반적인 폭발은 공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폭발에는 중심이 있고 파편은 그 중심에서 바깥으로 날아가죠. 하지만 빅뱅은 달라요. 공간 자체가 팽창한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건포도가 박힌 빵 반죽을 오븐에 넣는 거거든요. 빵이 부풀면서 건포도와 건포도 사이의 간격이 모두 벌어져요. 건포도들이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공간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따라서 빅뱅의 중심은 없습니다. 우주 어디에서나 관측하면 다른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빅뱅이라는 이름도 사실 비판적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조롱하듯 그래 그 빅뱅 말이지 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고 그 이름이 그대로 굳어진 거거든요. 1998년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 멀리 있는 초신성을 관측하던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충격적인 결과를 얻은 거예요.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던 거거든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중력은 당기는 힘입니다. 빅뱅 이후에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팽창이 느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어요. 암흑에너지.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이름만 붙여놓고 본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발견을 한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밋, 애덤 리스는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현대과학은 우주의 단 5%만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무지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탄소, 산소, 질소, 철, 이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소와 헬륨은 빅뱅 직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탄소, 산소, 질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빅뱅 핵합성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별은 수소를 핵융합해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합쳐서 탄소를 만들고 탄소를 합쳐서 산소를 만들고 이 과정이 별의 내부에서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나요. 그러다 별이 수명을 다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단 몇 초 만에 뿜어내요.
그리고 그 폭발과 함께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우주 공간에 흩어진 원소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새로운 별, 새로운 행성,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은 태양보다 훨씬 크고 뜨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에 뿌린 원소예요.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구할 때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왼손 손가락 하나에는 10의 27제곱개의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들 각각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원자는 태양계가 생기기 전에 존재했던 별에서 왔고 어떤 원자는 우리 은하 저편에서 날아왔죠. 당신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구조물인 거예요. 빅뱅 이론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관측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첫 번째, 허블의 법칙. 에드윈 허블은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모든 것이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두 번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아노 펜치와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이 전파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있는 2.725 켈빈의 냉각된 빛이에요. 빅뱅 후 38만 년에 방출된 이 빛은 빅뱅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 빅뱅 핵 합성의 원소 비율. 빅뱅 이론은 우주에 수소 약 75%, 헬륨 약 25%가 존재한다고 예측합니다. 실제 관측값은 이와 매우 근접해요. 이 예측의 정밀도는 소수점 이하까지 맞아떨어집니다. 네 번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022년 가동을 시작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후 수억 년 이내에 존재했던 초기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는데 일부 결과는 기존 이론을 수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에 대해 현재 과학자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암흑에너지가 계속 작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첫 번째, 빅프리즈. 암흑에너지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점점 차가워집니다. 수십조 년 후 별들이 모두 꺼지고 블랙홀마저 호킹 복사로 증발하며 우주는 완전한 어둠과 냉각 속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빅립. 암흑에너지가 점점 강해진다면 팽창이 가속돼서 결국 은하, 별, 행성, 원자 수준까지 공간이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공간에 의해 분해됩니다. 세 번째, 빅크런치. 만약 암흑에너지가 역전되거나 중력이 우세해진다면 팽창이 멈추고 역전됩니다. 우주가 다시 수축하여 한 점으로 모이는 시나리오. 일부는 이것이 새로운 빅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흥미로운 부산물을 하나 나왔는데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다른 곳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 중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속에서 또 다른 우주의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중우주예요. 우리 우주는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법칙, 다른 상수,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주의 물리상수들이 생명이 존재하기에 딱 맞는 값을 가지는가의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중우주론은 이렇게 답합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뿐이라고.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단, 다중우주론은 현재 관측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 논쟁 중이에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검증 불가능한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2022년 이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놀라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어요. 빅뱅 후 불과 4억 년 만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하고 성숙한 은하들이 발견된 거예요. 기존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초기 우주에 이렇게 큰 은하가 있으면 안 돼요. 중력으로 물질이 뭉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빅뱅 이론 자체를 뒤집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 초기의 구조 형성 이론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더 좋은 도구로 더 자세히 보면 더 많은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빅뱅은 폭발이 아니라 공간의 팽창이고 우주의 95%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며 여러분의 몸은 수십억 년 전 폭발한 별의 잔해로 만들어졌다는 것. 하지만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물리 법칙은 지금과 정확히 이 값들을 가지는가? 중력 상수가 조금만 달랐어도, 전자의 질량이 조금만 달랐어도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계인가 우연인가? 두 번째, 의식이란 무엇인가? 138억 년의 물리 과정이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빅뱅 이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가? 양자진공은 사실 비어있지 않습니다. 입자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죠. 무조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주는 혼자인가? 다중우주가 실제한다면 우리 우주 밖에는 어떤 우주가 있을까요? 그 우주에는 우리와 다른 물리 법칙이, 다른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 그 순간 138억 년의 우주가 잠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